예부터 술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고 고통과 두려움을 해소시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연결고리로 이용되었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의 손으로 빚어내려온 술은 정작 그 기원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때문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여러 신화나 전설 등의 내용을 통해 그 뿌리를 추정할 뿐이다. 고문원 속의 술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 지식의 발달과 비례하여 다양한 종류의 술이 제조되었으며 주재료로 사용되었던 여러 곡류와 과실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이나 그 국가의 기본적인 주식 재료의 종류와 거의 같다. 때문에 술에는 각 나라의 먹을거리에 따른 나름대로의 고유한 식문화가 투영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밤입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술 중에서도 막걸리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걸리는 반드시 섞어서 드셔야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이로운 효능들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막걸리를 흔들어 마시는 것은 막걸리 바닥에 가라앉은 지게미 속에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셨던 막걸리가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암세포까지 죽이는 세계적인 으뜸 보양 막걸리의 특별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술로 쌀과 누룩으로 빚어 그대로 막 걸러낸 술이라해 붙여진 이름이다. 막걸리의 기본적인 재료는 쌀과 누룩 그리고 물이다. 이 재료들을 잘 버무려 익히면 향기로운 술이 되며 이렇게 익은 술을 체에 그대로 걸러 탁한 상태로 마시는 것이 바로 막걸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 술은 거르는 방법에 따라 청주와 소주 그리고 탁주로 나뉜다. 예로부터 농촌에서 술이라는 의미보다 갈증 해소를 위한 청량음료인 농주로서 전통을 이어왔다. 막걸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고유의 술 빚는 방법이 있어 그 빛깔이 다양하였다. 고려 때에는 막걸리용 누룩을 배꽃이 필 때에 만든다 하여 이화주라 하였고 대체로 쌀뜨물 같은 탁한 흰빛을 띠고 있어서 맑지 않고 탁하다 하여 탁주라고도 하였다. 막걸리는 앞에서 거론한 이름 외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농사철에 허기를 달래주는 술이라 하여 농주, 제사상에 올리는 술이라 하여 제주, 집집마다 빚어먹는다 하여 가주, 고향에서 서민들이 애음하는 술이라 하여 향주, 국가의 대표적인 술이라 하여 국주라 불리었다. 이러한 우리의 민속주 막걸리는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 발효시킨 순수 발효식품으로 술이면서도 건강식품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 보리인 밀가루 등을 원료로 해 이들을 찐 다음 수분을 건조시켜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그대로 걸러낸다. 거르기 전에 대바구니를 박아서 떠내면 맑은 청주이고 물을 더 넣어 걸쭉하게 걸러내면 탁주가 된다. 이때 쌀을 원료로 한 술을 쌀 막걸리라 하고 거르지 않아 밥풀이 그대로 떠있는 상태의 술을 동동주라 하였다. 막걸리는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떫은 맛의 5가지 맛이 잘 어울려 감칠맛과 청량감이 넘친다. 그래서 그 매력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막걸리에는 유익한 효모가 살아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빵을 만들 때 막걸리로 반죽하면 발효가 잘 되는 것도 이 효모의 작용이다. 효모는 술이 잘 발효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준다. 알코올이 고혈압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순환기의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것과는 달리 막걸리에는 생효모가 들어있어 혈청 속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막걸리 한 병의 유산균과 요구르트 100병의 유산균이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과하지 않게만 마신다면 어떤 술보다 건강에 유익한 술이 막걸리다. 막걸리의 성분은 물이 80%이고 나머지 20% 중에서
알코올이 6에서 7%, 단백질 2%, 탄수화물 0.8%, 지방 0.1%이다. 나머지 10%는 식이섬유, 비타민 B씨와 유산균 효모 등이다. 막걸리 페트병 한 병에는 700에서 800억 개의 유산균이 들어있다. 일반 요구르트 100에서 120병 정도와 맞먹는다. 유산균은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하고 장에서 염증이나 암을 일으키는 유해세균을 파괴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누룩은 암 증식 억제, 손상된 간 조직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막걸리 200ml에는 비타민 B, 콜린, 나아이신 등이 들어있다. 비타민 B군은 특히 중년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피로 완화와 피부 재생, 시력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막걸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식이섬유는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의 장수인들은 유기산이 풍부한 과실이나 발효유 등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한다.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 탁주의 산도, 아미노테질소, 당분 등의 함량과 더불어 탁주 속의 고형물은 발효 초기에는 적지만 발효가 진행되면서 이들 성분의 증가와 함께 고형물 함량도 일정 시간 증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막걸리는 술이면서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막걸리는 도수가 낮아 어지간히 마셔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않는다. 일하면서 한두 잔 마셔도 하던 업무와 놀이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막걸리의 효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낮은 열량이다. 막걸리는 한국 선조들이 마신 술 중에서 가장 알코올 도수가 낮다. 막걸리는 평균 도수가 6에서 8%이며 100ml당 78.12칼로리의 매우 낮은 열량이다. 또한 이 중에서 알코올 열량이 29.85칼로리이고 영양분이 되는 유기물질 열량은 48.27칼로리로 알코올 열량이 다른 술보다 월등히 낮다. 둘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막걸리에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함량이 막걸리에 2%나 들어있다. 우유의 단백질이 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술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을 보면 청주가 0.5%, 맥주는 0.4%이며 소주에는 0%로 전혀 들어있지 않다. 다양한 7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유산균이 풍부하다. 막걸리는 거친 채로 거르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원료 성분과 더불어 발효 과정에서 증식한 효모균체가 막걸리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효모균체는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의 함량이 높아 영양이 풍부하며 젖산균과 같은 정장제로 이용된다. 막걸리를 통해 살아있는 효모를 흡수하면 장내 유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정장제로서 작용을 얻을 수 있다. 유산균은 장에서 염증이나 암을 일으키는 유해세균을 파괴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넷째, 유기산이 풍부하다.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기산은 전분에서 분해된 단당류에서 생성되는데 유기산은 막걸리의 신맛을 나타내므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유기산은 갈증을 멎게 하고 입맛을 돋우며 소화를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그런데 유기산의 함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대체로 0.2에서 0.4%가 적당하다. 다섯째, 주박의 탁월한 기능성이다. 2006년 발표된 김순미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탁주의 지게미는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주박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막걸리의 주박에 함유된 조섬유소인 식이성 섬유소의 효능에 의해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주박을 섭취하면 장 내용물의 통과 시간 단축과 함께 배변량도 증가해 변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걸리의 주박을 섭취한 당뇨 유발균의 흰쥐가 정상적인 시기를 섭취한 당뇨 흰쥐에 비해 포도당 경구 투여 후 혈당 증가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면서 주박이 식후 혈당을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막걸리의 놀라운 기능성 효과들. 많은 학자들이 누룩이나 막걸리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연구를 통해 알려진 막걸리의 기능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첫 번째, 성인병 예방이다. 일반적으로 술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간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걸리는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된다. 막걸리의 섭취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혈압 유도 효소를 저지하는 효과에서 막걸리는 고혈압 치료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술은 독할수록 간에 부담을 주며 혈당치가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지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혈압 등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막걸리는 일반 주류와는 달리 상당량의 단백질, 당질, 콜린, 비타민 B2를 포함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동맥경화증 예방이다. 누룩에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증식해 다양한 생리기능성 물질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김아람 박사는 막걸리가 동맥경화증 유발에 관여하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는 막걸리가 혈관순환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항혈전 효과다. 한국인들의 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하는데 막걸리 추출물을 투여하면 실험동물의 혈류 속도가 빨라지며 혈소판 응집도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막걸리에 강력한 항혈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항암 효과다. 항암 효과는 누룩과 막걸리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누룩 성분이 암세포의 이동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항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막걸리가 암 예방과 암세포 증식 억제, 간 손상 치료, 갱년기 장애 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막걸리 농축액을 암세포에 가했을 경우 3.2배의 높은 암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60% 정도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의 하재호 박사는 막걸리에서 항암 물질인 파네졸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막걸리의 파네졸 성분은 포도주나 맥주보다 10에서 25배 많다. 막걸리에 함유된 파네졸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 암을 예방해 준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성분들이 막걸리 병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흔들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다. 성인의 일일 권장 칼로리는 2,500칼로리인데 막걸리 한 사발 300ml에는 대체로 150에서 180칼로리의 열량이 있다. 안주를 먹지 않고 막걸리 두세 사발만 마시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다. 막걸리에는 이들 에너지 외에도 단백질, 아미노산, 유산균, 효모 등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막걸리 다이어트란 말을 가능하게 만든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호 교수는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알코올 성분만 제외하면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먼저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체지방이 쌓인다는 말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인자들이 알코올을 먼저 분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걸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 필수 아미노산에 속하는 트립토판과 메티오닌 성분으로 이들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막걸리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다. 학자들은 막걸리에 비타민과 페니랄라닌 성분이 있는데 이들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어 매끈하며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즉, 피부 트러블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주어 미백에 효과가 있으며 기미와 주근깨를 개선한다고 설명한다. 또 막걸리가 변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피부 트러블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일곱 번째, 면역력을 향상시키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향상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아지지만 혹시라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는데 막걸리의 풍부한 유산균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몸속의 유해세균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을 볼 수 있다. 막걸리는 인체에 가장 유용한 음료이다. 막걸리가 여러 가지 발효식품 중에서 인체에 가장 유용하게 인식되는 것은 액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인체는 오묘하여 일단 입 안으로 들어온 음식은 위에서 정제 작업을 거친다. 이때 위에서 신도 2 정도의 강산이 나와 모든 음식물을 분해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용한 유산균이 모두 죽게 마련이다. 강산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유산균이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장까지 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많이 먹는 것이다. 소위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 등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적어도 그 양이 커다란 양푼을 가득 채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양푼 가득히 채운 김치 등 발효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질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말의 진위는 간단하다. 김치 등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야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 모든 음식을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둘째는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는 막걸리와 같은 액체를 마시는 것이다. 물을 많이 마신다는 뜻으로 막걸리에 물에 혼합된 유산균이 위액의 공격을 피해 대장까지 내려가기 쉽다는 뜻이다. 막걸리를 매일 약간씩 마셨더니 그렇게 속 썩이던 장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것은 막걸리의 유산균이 대장까지 내려가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장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장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막걸리에는 알코올이 있어 많이 마시면 취하는 데다. 모든 사람이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장이 나쁠 때 약국에서 유산균을 구입해 복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더불어 여타 유산균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술을 평생 단 한 번도 안 마셔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술꾼이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심리학자 찰스 홀레헌 박사는 2007년 최근 3년 이내 질병과 관련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55에서 65세의 실험 참가자 1824명을 대상으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과 하루 한 잔에서 3잔의 술을 마시는 적절한 음주 그룹, 매일 많은 술을 마시는 폭음 그룹 등으로 나눠 20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다. 관찰 결과 20년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은 69%가 넘는 사망률을 보였지만 폭음 그룹에선 60%의 사망률을 보여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음주를 한 그룹의 사망률은 41%로 세 그룹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음주가 간경화나 구강암 또는 식도암과 같은 암들을 유발하긴 하지만 사회적 상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음주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며 술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몸에 좋은 효능이 많지만
결국 술이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400ml라고 합니다. 한 병 용량은 750ml로 반병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술에 비해서 이로운 효능이 많다고 해서 매일같이 먹어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 날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통과 같은 숙취가 심하다면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멸균과 달리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으니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부작용은 아니지만 병 밑에 보면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침전물에 몸에 좋은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들어있으니 꼭 흔들어서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보다 쉽고 많은 정보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사색의 밤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정보이니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